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파영입니다. 딥시크 AI 연말 비트코인 21만 달러 전망 근거는 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 연휴 동안 아주 딥시크로 굉장히 시끌시끌했었죠. AI 시장을 완전히 뒤흔든 이 중국의 인공지능 모델 딥시크가 2025년 12월 31일 비트코인 가격을 21만 달러로 전망했다라는 기사입니다. 현재 가격 대비 100%가 넘는 수준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딥시크는 비트코인의 향후 가격을 결정할 주요 요인으로 2024년 밤감기, 그리고 기관 투자 확대 및 ETF 승인, 거시경제적 요인, 그리고 정치 및 규제 환경, 그리고 기술적 주기적 흐름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AI는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반감기 이후 강세장의 역사적 흐름을 근거로 올해 상승장을 예측을 했습니다. 딥시크의 예측은 이 역사적 데이터 및 온체인 분석과도 일치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온체인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즈는 최근에 비트코인은 현재 강세장 중반부에 있으며 9월 사이클 최고점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의 최고점을 22만 달러로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딥시크 모델이랑 비슷한 가격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죠. 이 전문가랑 같이. 그래서 AI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 중에 이제 가장 합리적인 부분들을 취합을 한 것이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내용들이 다른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것들과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2달 내 13만 달러 도달 가능 스탠다드 차트드 기사인데요. 비트코인이 향후 2달 안에 13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 스탠다드 차트드의 외연 및 디지털 자산 연구 책임자인 제프 캔드릭은 기관 투자들의 유입이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통해서 이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동결 결정 이후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전날 금리를 동결했으며 다음 정책 결정은 오는 3월 19일로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시 경제적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연준의 정책이 즉각적인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연준의 이제 금리 동결 자체는 이미 예상했던 바여서 큰 파장은 없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기관 유입 가속화, 비트코인의 상승 또는 주요 요인은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암호화폐 회계 지침, 이 SAB121의 철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SEC의 정책 변화로 인해 이 전통 금융 기관들이 이 디지털 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기관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더욱 빠르게 유입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 같은 곳들이 이제 디지털 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자, 캔드릭은 최근 시장 조정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회수하는 데 기여했다라고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AI 기업 딥시크의 비용 효율적인 이 AI 모델 발표로 인해서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 11억 달러 상당의 롱 포지션이 청산이 됐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시장 포지셔닝이 더 깨끗해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캔드릭은 최근 이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 부문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도 주목할 만한 요소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 행정명령이 이제 국가 디지털 자산 비축 전략을 평가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명확하지가 않아서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는데 긍정적으로 보는 전망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과 다른 어떤 자산 간의 그 가격 상승 비교를 해놓은 차트입니다. 지금 비트코인과 나온 이 자산들이 골드, 금과 은과 그리고 크루드 오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다른 자산들과의 비교, 상품들과의 비교들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얼마나 이제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는지를 차트로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시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작년
2023년부터 계속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 상승폭들이 이제 90일 퍼포먼스로 해서 나눠서 지금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오렌지색, 이 색이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90일 퍼포먼스라고 보면 되고, 굉장히 눈에 띄게 상승했던 흐름들이 보입니다. 크게 보이죠? 근데 이 노란색은 이제 골드, 금의 지금 이제 퍼포먼스인데, 지금 여기에 이제 겹쳐져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 노란색인데, 노란색 포인트를 보시면 이 안에서 대부분 놀고 있죠. 그래서 이 상승률이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버도 지금 이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뭐 마이너스 플러스 해도 비트코인에는 거의 미치지를 못합니다. 크루드 오일도 상승했을 때는 크게 상승을 했지만 비트코인의 이 상승폭만큼 상승하지 못하고 있죠. 대부분의 지금 이 상품들을 보시면 비트코인의 거의 절반도 안 되는 이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얼마나 뛰어난 투자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는지 지금 2년 정도, 2, 3년 정도의 흐름 동안 굉장히 다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딥시크 AI, 인플레이션 완화, 비트코인의 호재, 스탠더드 차트의 낙관론이라는 기사입니다. 네, 중국의 인공지능 모델인 이 딥시크가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스탠더드 차트드 은행에서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제프리 캔드릭이 딥시크가 AI 비용을 낮추면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과 같은 리스크 자산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이제 딥시크 등장으로 인해 비트코인이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장기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살짝 나오긴 했었죠. 그리고 크립토 먼데이 창립자인 루크나는 이 비트코인은 단기적인 충격에 흔들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개인, 기업,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비트코인 ETF에 유입된 총 자금은 38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 중 연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에 불과해서 추가적인 유입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금융권의 자산 규모가 40조에 달하는 만큼 이 2025년에는 비트코인 투자 흐름이 작년보다 더욱 증가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한편 체코 중앙은행이 7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보유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채택 움직임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이제 전략적 비축을 하는 전략들이 이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도 많이들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FOMC 무시한 비트코인 강세 신호 뚜렷 10만 8천 달러 돌파 가능성이라는 기사인데요. 전반적으로 딥시크로 유발된 하락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하락을 이제 대부분 되돌리면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차트 구조는 완벽하다라고 하면서 단기 및 장기 관점에서 모두 상승을 원하고 있다라고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카스티오 트레이딩이 전망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부진한 미 경제 지표 영향에 회복세 추가 상승 곧 시작될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이 1월 30일 미국 월가 개장과 함께 10만 5천 달러를 유지하며 상승세를 보였는데 미국 4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시장 예상보다 낮게 발표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GDP 성장률은 전망치보다 낮은 2.3%를 기록했는데요. 이에 대해 암호화폐 트레이더이자 애널리스트인 미카엘 반데포페는 시장 반응은 명확하다. 미국 국채 수익률과 달러 가치가 하락했고 이더리움과 알트코인이 강세를 보였다. 경제 흐름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30% 조정 온다. 아서헤이즈 이 조건에서 매수해야 하라는 기사인데요. 비트맥스 공동 창립자이자 투자사 마일스트롬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아서헤이즈가 새로운 분석을 내놓았는데 비트코인이 연말 25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최대 30%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헤이즈는 최근 시장 상황이 2021년 말과 비슷하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여러 거시경제 지표들이 위험 신호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연준, 중국 인민은행, 일본은행 등 통화정책이 유동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시장 전반에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매수 전략을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이 7만에서 7만 5천 달러 구간까지 조정을 받을 경우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헤이즈는 자신이 운영하는 마일스트롬이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USDE 스테이블코인 보유량을 늘리면서 조정 시 매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보유하면서 일부 이제 현금화된 스테이블코인으로 나중에 추가적으로 하락 시에 매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강한 상승 신호가 확인될 경우 만약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강한 거래량과 함께 돌파하고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는 경우라면 그는 위에서라도 다시 매수하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만 달러를 이제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오면 그때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하겠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이제 현금을 들고 관망을 좀 하고 있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내용의 기사고요. 비트코인 4년 주기 깨지나 트럼프 암호화폐 정책이 변수라는 기사고요.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매트 후건이 비트코인의 전통적인 4년 주기 패턴이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친화적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최근 서명한 행정명령은 디지털 자산을 국가적 우선순위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고 은행, 자산 운용사, 그 다음에 기업들의 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건은 이제 은행과 자산운용사 기업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트코인 수요가 전통적인 시장 주기 이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4년 주기가 과연 이게 깨질 수 있을지. 그동안의 주기가 워낙 탄탄하게 맞아왔기 때문에 이 4년 주기 패턴이 과연 깨질까 하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2025년 비트코인 시장 지배 알트코인 시대는 끝났나? 라는 기사고요. 비트코인이 2025년에도 강세를 이어가면서 시장 지배력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신규 민코인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1월 한 달간 15.5% 상승했으며 지난 3년 동안 55% 증가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번 시장 주기는 비트코인이 알트코인을 압도하며 독립적인 강세장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비트코인이 20만 달러를 향해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알트코인 시장의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제기하고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상승에도 이 알트코인 불장 어려운 이유라는 기사인데요. 익명의 암호화폐 전략가 더 플로우호스는 비트코인 ETF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대규모 ETF BTC 매입이 이번 상승장의 핵심 동력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 및 대형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수익을 알트코인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낮고 기존 개미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알트코인 시즌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장을 이끄는 자금은 개별 거래소보다는 IBKR과 그리고 싱코스임 같은 전통 금융 플랫폼을 통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과거 주기와 시장 구조가 달라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이 워낙 다양하게 많이들 나오고 있고 알트코인들이 지금 3만 개가 넘다고 하죠. 예전에는 뭐 3천 개 뭐 이 정도였는데 지금 10배가 넘는 알트코인들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 이런 쓰레기 같은 프로젝트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떠받칠 자금이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너무 이제 밈코인이나 알트코인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 자금들이 다 분산이 돼버려서 추가적인 이제 자금 유입이 있지 않고서는 알트코인의 급격한 상승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전망들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주요 알트코인들이 그래도 올라가는 흐름들은 한 번쯤은 나오지 않을까 기대는 해보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흐름이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장기 투자자 보유량 급가, 비트코인 상방향 숏 스퀴즈 위험 노출이라는 기사고요. 테넥스 리서치의 설립자 마커스 틸레는 보고서에서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장기 보유자 공급량의 양의 급격한 감소는 2024년 1분기와 4분기에 볼 수 있듯이 강력한 비트코인 랠리와 자주 일치했었다라고 밝혀 있습니다. 장기 보유자들이 계속해서 보유량을 줄이는 한 비트코인은 상방으로서 숏 스퀴즈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롱텀 홀더 지금 이제 차트 보시면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 차트에서는 보여주고 있고, 비트코인이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계속하려면 결국에는 이 롱텀 홀더 장기 투자들의 이 비트코인 보유가 늘어나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자들의 지갑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총 공급은 약 1300만 BTC를 감사를 했고, 분석 업체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최근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10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이동했으며 단기 트레이더들이 장기 보유자의 분배 물량을 흡수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딥시크 AI의 올해 최상위 알트코인 선정, 솔라나, XRP, 체인링크 주목이라는 기사입니다. 이제 딥시크를 통해서 다양한 전망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2025년 유망한 알트코인으로 이제 솔라나, 리플, 체인링크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이제 주요적으로 살펴보면,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제 ETF 상장을 추진하는 주요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빠른 속도와 낮은 수수료를 바탕으로 개발자 커뮤니티가 급성장하고 있고, 기관 자금 유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XRP 같은 경우는 2024년 12월 리플의 RLUSD 스테이블코인 도입 이후 규제 환경이 개선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 이 XRP가 주요 기관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금융 인프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CCIP 버전 1.5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크로스체인 기능을 강화하며 타종화 금융 및 기관 간 데이터 연결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딥시크 AI는 체인링크가 2029년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시크 AI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에서 이 솔라나와 XRP의 각각 10%, 체인링크의 5%가 배분했으며 이 시장 변동성을 대비해서 5%를 USDT나 USDC가 쓰는 스테이블 코인에 할당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만 보시길 바라고요. 배역간 AI 차트, 딥시크는 오픈 AI 모바일 모델 방지책 나올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딥시크라는 게 인공지능 모델이 이렇게 빠르게 저렴한 비용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의문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놓은 답변입니다. 이 블록체인 정책자문관, 트럼프 대통령의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정책자문관인 데이비드 sak스가 이 딥시크는 오픈 AI의 모방 모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시크 AI 훈련에 사용되는 이 디스틸레이션 기법을 활용해서 오픈 AI 모델에서 지식을 추출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시크는 기존 AI 모델에 수백만 개의 질문을 던지며 학습하는 이 디스틸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오픈 AI의 지식을 모방했고, 오픈 AI의 입장에서는 달가운 일이 아닐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럴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이긴 해요. 이게 굉장히 저렴한 걸로 이렇게 갑자기 성장한다는 게 좀 의아스럽긴 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모방으로 들어갔다면 아마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 다음에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지금 가격 흐름들 위쪽에 이제 저항선을 10만 6천 달러 선 저항선에 딱 닿고 잠깐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을 해서 이 조정세가 나올지 추가적으로 여기서 다시 또 박스권을 그리면서 하향세를 보여줄지 아니면 위쪽으로 뚫고 올라갈지 이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는 이제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또 내려갈 가능성들이 일반적 확률상으로는 조금 더 높을 수 있는데, 강하게 또 밀고 나갈 수 있는 확률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단기적으로 지금 계속 등락을 반복하면서 횡보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밈코인 펭구 한 달간 50% 하락 기술적 분석이 가리키는 방향은 이라는 기사입니다. 밈코인 펭구가 원래 이제 오픈시에서 이제 펭구 NFT 컬렉션이 있죠. 이게 각광을 받으면서 뭐 억 단위로 갔던 예전에 가격대가 있는데 지금은 뭐 한 달간 47%나 하락을 했다고 해요. 거래량도 급감을 했고 이런 부분이 아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지금 이 펭구라는 코인도 50% 이상 가까이 하락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민코인들은 단기적으로 가용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하락할 수도 있는 부분들 있다라는 거 좀 염두를 하고 위험성을 알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비트코인 반등 나오고 이더리움도 5% 반등 나와줬네요. 대부분 솔라나도 살짝 올라와줬고요. 그리고 수위가 12% 반등을 해줬고요. 뭐 라이트코인도 상승을 했네요. 하이퍼리퀴드도 이제 상승을 꽤 해주었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반등들이 잘 나와줬는데 비트코인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알트코인의 흐름들도 아마 또 다시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도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